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간지론 11번째 시간이죠.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역시 무민명리 강의록입니다. 교재 58페이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지의 종류와 특성. 지지란 천간의 상대적 개념이요. 천간은 순수한 기운을 가진 움직임이지만 지지는 두세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니 변화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 지지는 천간과 상응하면서 반복하기도 하고 또 지지상호 간의 합, 형, 충, 파, 해 등에 의해 그 작용하는 바가 다르게 되니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은 하늘입니다. 천간은 하늘이다 보니까 하늘의 변화는 금방 눈으로 깨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우리한테 작용을 금방 그 영향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그 영향이 금방 빨리 끼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때로는 빨리 끼치는 반면에 빨리 없어지기도 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을 말을 합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는 겉에 있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주변의 합평, 충파, 해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과 형, 파, 해, 충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 지지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합과 형이 같이 걸리고 합과 충이 같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지지는 살피는 것이 좀 쉽지는 않다. 대신에 지지다가 보니 천간처럼 그 영향이 빨리 일어난다거나 급박하게 미친다라든가 속도감은 없다.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속도감은 없는 대신에 땅이 한번 파디 짚어버리는 어떤 변화 같은 것을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고 뒤에 차곡차곡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뿌리로서의 역할이 있죠. 천간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갑목이 갑자와 어울렸는지 때로는 갑인과 어울렸는지 갑진과 어울렸는지 때로는 갑온지 갑신인지 갑술인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천간의 갑이 지지에 12개 6글자가 어울리게 되는데 그 기둥으로 서 있었을 때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천간의 역할도 다시 달라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뿌리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 계절과 합평, 충파해를 통해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고유의 특성이 있다. 음양에 의한 역할.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가 있고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물론 목 중에도 음과 양의 기운이 있고 화 중에도 음과 양, 금 중에도 음과 양,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만은 오행이라고 하는 걸 크게 통칭해서 놓고 볼 때는 목화고 화는 양의 기운이고 금과 수는 음의 기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위를 보면은 인묘진 동방 봄, 사오미 남방 여름, 신유술 서방 가을, 해자축 북방 겨울.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여기에 나오는 방위를 보는 것들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봄이고 사오미는 남방 여름, 신유술은 서방 가을,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북방 요것까지 요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서 명리학에서 아주 지지는 많은 변화를 말하는데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설명을 많이 다 바뀌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방향과 때로는 합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글자가 모여있는데 어떤 글자가 모여있게 되고 계절은 어느 계절인가도 꼭 알아두시기 공부하시고 외워두시는 편이 좋다라고 봅니다. 알아두십시오. 꼭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인신사의 기운에 의한 구분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는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술충미라고 말을 합니다. 지지는 보통 자, 축, 인, 묘, 진, 사, 보,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크게 네 부류로 묶어보면은 인, 신, 사, 해 그 다음에 자, 오, 요, 유, 진, 술, 축, 미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 4개 이렇게 12개로 쭉 있는 거를 3개 부류로 묶어서 4개 글자씩 3개 부류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운에 의한 구분이다 말을 하죠. 그래서 인신사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사회 발생의 지지로 사생지, 사맹지라고 합니다. 의욕이 강하고 창의력이 있고 활동, 행동 등의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매사에 진취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으로 준비, 시작, 창조, 발명, 발상, 개발, 행동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사회의 기질은 활동하는 기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마살, 역마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게 인신사회가 역마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네 글자가 인신사회라고 하는 글씨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역마살이 있다. 때로는 한 개가 있으면 있다겠죠. 2개가 있으면은 뭐 그냥 있다 해서 좀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3자가 있었을 때부터는 많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 많다. 때로는 인신사회가 많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바삐 다니고 멀리 다니고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폭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인신사회가 많이 있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 시대에 좀 적합한 살이라고 표현을 하겠지요. 옛날처럼 움직이는 반경이 좁고 멀리 움직이지도 않고 대부분 자기 고을에서 다 생활하고 갈 때는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들을 말을 하니까 떠돌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해서 나쁘게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 역마살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어떤 글로벌 시대에 내가 이거는 적합하다. 때로는 우리 동네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걸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 역마살은 때로는 인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신사회가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네 글자, 우리가 지천간의 네 글자, 지지는 네 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신사회가 지지에 다 있으면 어떨까요? 저 네 개가 다 있으면은 사생지, 아까 사맹지라고 얘기했었죠. 활동폭이 크고 발전 의욕이 큽니다라고 말했는데 네 개가 다 있으면은 너무나 활동폭이 커서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혁가의 기질도 있고요. 때로는 혁명가의 기질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때 하정우랑 강동원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세상을 판 군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그때 강동원 사주를 얘기하면서 인사신의 형사를 가지고 다 완비하고 이런 말들이 얼핏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이 인신사의 기질이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무관의 기질, 칼을 휘둘러야 되는 기질,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망설이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신사의 기질입니다. 두 번째, 좌오묘유입니다. 좌오묘유 전문의 지지로서 사정지, 사왕지라고 한다. 오행의 가장 순수한 기운을 의미하며 추사추동의 한가운데 달이 되어 계절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고 변화가 오더라도 다른 오행의 기운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는 임수의 왕지, 오는 병화의 왕지, 묘는 간목의 왕지, 유는 경금의 왕지로 순이란 기운이 모여있어 다른 지지와 합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사정지니까 네 가지의 가장 바를 기운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들이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배우게 되면은 인신사회가 이거는 목이고 금이고 화고 수입니다마는 요거는 토입니다마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기운들은 아주 다른 기운들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속을 파보니까 뭐 다른 어떤 기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좌우묘유의 기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좌우묘유의 기운들은 순일하게 얘가 수면은 수고, 얘는 화면은 화, 목은 목, 금은 금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주는 합충에 의해서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좌우묘유의 특징들의 글은 변화가 합충이 되더라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기운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운이 강하니까 내가 끌려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끌고 와서 내 쪽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제 또 좌우묘유의 특성을 바라볼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말하는 것 중에 도화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요거는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마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쌀하니까 또 좀 올리긴 강해서 그냥 역마살 이렇게 하면 또 발음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좌우묘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화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화살 뭐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살아오다 보니까 도화살을 나쁜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복숭아 도자의 꽃 한자를 말합니다. 복숭아 꽃 같은 걸 말을 하다 보니 복숭아 꽃 필 때 보면 너무나 예쁘거든요. 하얗고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도화살은 그런 어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남자는 활동을 하고 여자는 활동 안 하는 시기다 보니 도화살의 기세가 많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사정리라 그랬잖아요. 기운이 크게 강하다라고 말했는데 지지의 기운이 강하게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 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기운이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 기운을 뭐 하다못해 술이나 한잔 하면서 풀어버리게 되는데 여자도 사주가 있으니 좌우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세를 여자들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다가 보니 남편만 이렇게 남편한테 자꾸 뭘 요구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행히 남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남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날에는 부부간의 불화가 좀 잦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의 정절을 아주 중요시하고 강하게 요구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화살이 많은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기가 어렵고 때로는 기생이라는 듯이 화류계라는 듯이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좌우묘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따지면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조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끼라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요즘은 연예인들도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탤런트적인 자질적인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처럼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남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약간의 끼가 있어야 되고요. 끼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 10번 할 거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만에 그 경지를, 초보자인 경지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화살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이 좀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연애의 기질, 연애하는 기질, 남녀간에 어떤 사귈 때 쉽게 인연을 맺은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화살을 옛날처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도화살은 현대적으로 따졌었을 때 지금 굳이 4차 산업시대라고 하지요. 4차 산업시대에는 꼭 필요한 살이고 요즘과 같이 미디어가 다쪽으로 여러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는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미모도 좀 뛰어나게 될 거고요. 남들보다는 때로는 주변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처럼 정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데 남들보다 노력은 한다고 해서 이만큼까지는 가거든요. 이 벽을 넘어서야 결국은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도화살의 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이라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선천적인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벽이 생겼었을 때 그 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봤었고요. 아주 뭐 대단한 미모였었습니다. 또 한 분은 뭐 아주 뭐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한번 봤습니다. 아주 뭐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예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좌우묘유도 시대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술충미, 잡기의 지지로 사고지, 사묘지라고 한다. 진술은 음간 2개와 양간 1개를 가지고 있고 충미는 음간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물의 저장과 보관을 주도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저장하는 창고의 의미와 기운이 닿으면 죽게 된다는 의미로 저장, 보관, 흡수, 종합, 조화 등의 특성이 있다. 여기는 역맛살, 이거는 도화살, 요거는 진술충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개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빛나라자에 덮을 개자를 쓰지요. 빛을 덮는다는 뜻이고, 다른 거는 목하고 금하고 화와 수가 있고요. 수, 화, 목, 금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술충미는 화개살은 전부 다 토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흙의 기운밖에 없다 보니 흙의 기운은 전부 다 땅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묘라고 하는 창고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곡간이니까 묘는 땅속에 묻혀있는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속에 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파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술충미의 기질이 많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진술충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뭘 많이 쌓게 되고 때로는 속에 뭘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변화무쌍하지만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의 기운은 이것도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 4개가 다 완비되어 있었을 때는 그 작용이 매우 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사에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화에서 군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강동원의 사주를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신사에는 뭐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사주에 인신사회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진술충미는 또 어떨까요? 이것도 뭐 진술충미를 찾다가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주들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완비되어 있었을 때는 그 복이 무궁하게 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게 될지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인신사회가 있다고 해서 옛날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요즘 시대적인 조류에 맞다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신사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세상을 뒤엎을 만한 뭘 한 개 만들어낸다라든가 세상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술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있던 글씨가 완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4글자가 완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이 무궁무진해서 어떻게 뭐가 변화할지는 그걸 측량한다거나 헤아린다거나 어떤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변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 3개가 있는데 이 한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새벽 오후 2시쯤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시가 불분명할 때. 근데 이런 글씨가 4개가 있는 거와 한자가 빠진 거와는 설명이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들도 한자가 빠져 있는 거와 4개가 다 있는지는 뭐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떻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자가 완비되어 있었으면은 쿠데타 일으켰다 치면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자기가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한자가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진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이 한자가 불분명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런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글씨가 4개가 완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운의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요. 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지나가는 겨울이고 지나가는 봄이고 지나가는 여름이지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튼튼한 차는 뭐 예를 들면 뭐 탱크 같은 차는 길에 대해서 의론을 뭐 이렇게 뭐 불과 좋고 나쁘게는 의미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면은 길이 되고 없던 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이지요. 그래서 이 4글자가 완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글자가 있는데 한자가 빠져 있다. 근데 자기가 그 빠져 있는 시간이 뭐 유시에 태어나야 되는데 자오가 있었을 때 유시에 태어나는데 자기가 유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4개를 갖고 있으면 그런 기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질을 못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했듯이 이런 색이 자시가 없음 자가 없습니다. 그럼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었어요. 실제로 사주도 상담했었을 때 그 자기 남편이 유시에 자오 혹시 시간 몇 시든가 그랬더니 막 유시쯤인 것 같아요. 그럼 남편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막 사업해요. 그렇죠. 뭐 자오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어떤 도화살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빠졌으면은 요 3개만 있었을 때는 이 유시를 믿기가 어렵지요. 이게 3개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풍파가 생기죠. 그래서 아유 남편이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으시겠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좋아해서 엄청 쫓아다녀요. 그래서 집안에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 번이요. 그러면 유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4개가 다 있느냐, 세자밖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죠. 그것도 이 4글자가 다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는 해가 없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인신사사. 요것도 급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역마살이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3글자가 2개다가 한자는 2개가 있고 3글자가 있는 건 4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주변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 있었을 때는 뭐 어떤 그 역할들의 특성이 크게 자라납니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술충미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아주 큰 높은 직위에 올랐습니다만은 다른 것들도 또 뭐 흉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 번의 인연을 맺은 적도 있고 뭐 자오묘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